자, 이번 수업은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화학결합은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속결합은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가,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하는 방식이다. 금속결합은 철이나 구리, 이온결합은 염화나트륨, 공유결합은 물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질의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을 이용하면 세 종류의 결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금속결합에 의해 생성된 물질은 고체와 액체 상태 모두 전기전도성을 가지며 이온결합에 의해 생성된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대부분 전기가 잘 통한다. 공유결합에 의해 생성된 물질은 대부분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온결합의 대표적 예인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에 대해 알아보자.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에 전류를 흘려주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은색 물질이, 플러스 극에서는 황록색 기체가 생성된다. 은색 물질은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 생성된 나트륨 금속이고, 황록색 기체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고 염소 원자 간의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염소 기체이다. 즉,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에 전기를 흘려주면 전자를 얻거나 잃는 반응이 일어나 성분 물질로 분해되며, 이것으로 보아 이온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공유결합의 대표적 예인 물의 전기분해에 대해 알아보자. 물에 황산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넣고 전류를 흘리면 물이 분해되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생성되는 수소와 산소의 부피 비는 2대 1이며 수소는 불꽃을 가져갔을 때 퍽 소리를 내며 터지는 가연성을 가지고,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조연성이 있다. 정리하면 물에 전기를 흘려주면 성분 물질로 분해되며 이것을 통해 공유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이온결합 물질의 형성과 성질에 대해 알아보자.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의 인력에 의해 결합을 형성한다. 대표적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의 생성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는 중성이므로 서로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인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며, 염소 원자는 전자를 얻어 염화 이온이 된다. 이렇게 금속 원소에서 비금속 원소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면 반대 전하를 띤 두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염화 나트륨이라는 이온 결정이 만들어진다.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차수를 적고 각각을 서로 바꾸어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적어주는 것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과 산소가 결합한 산화 알루미늄의 경우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 산소는 2가 음이온을 형성하므로 각각의 차수를 크로스해서 적어주면 Al2O3라는 산화 알루미늄의 화학식을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다. 염화칼슘의 경우 칼슘은 2가 양이온, 염소는 1가 음이온을 형성하므로 각각의 차수를 크로스하고 이를 생략하면 CaCl2라는 염화칼슘의 화학식이 완성된다. 산화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과 산소는 각각 2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을 형성하므로 차수를 크로스하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후 이를 생략하면 산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은 MgO가 됨을 알 수 있다. 황산 알루미늄에서 알루미늄 이온의 차수는 플러스 3이고 황산 이온의 차수는 마이너스 2이다. 다원자 이온의 경우 헷갈리지 않게 괄호를 적은 후 각각의 차수를 크로스해서 적어주면 황산 알루미늄의 화학식이 완성된다. 다음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자. 이온 결정은 매우 단단하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부스러진다. 이것은 압력에 의해 이온층이 밀려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이온끼리의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온 결정은 대부분 물에 잘 녹으며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물 분자에 둘러싸여 흩어지므로 이온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에 의해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고체 상태의 어떤 물질을 가열했을 때 온도에 따른 전류의 세기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면 이 물질은 고체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액체에서 전기가 통하는 이온결합 물질임을 알 수 있다.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온도는 이온결합 물질이 녹는 점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 실온에서는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이번 수업은 이온 결합 물질 형성 시 나타나는 에너지 변화와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에 대해 알아보자.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 서로 가까워진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는 낮아지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한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하지만 이온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는 경우는 오히려 반발력이 작용해 이온 사이 거리는 다시 멀어진다.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뿐 아니라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도 동시에 작용한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과 반발력이 모두 커지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인력과 반발력을 고려한 전체 에너지 변화는 다음과 같으며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결합 형성 시 두 이온 사이의 핵간 거리를 R0라고 할 때 R0보다 먼 거리에서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게 작용하므로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R0보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게 작용하여 이온 사이는 멀어진다. 결국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R0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다음은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에 대해 알아보자. 이온 결합은 전기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전기력의 크기는 전기를 띤 두 입자의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두 입자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온 결합에 적용시키면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 결합력은 커진다. 이온 사이의 거리는 껍질수를 이용해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는 것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온 결합력은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힘을 의미하므로 이온 결합력을 이용하면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과 플로리나 나트륨의 경우 이온의 전하량은 두 이온 결합 물질 모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이온의 껍질 수는 나트륨 이온은 2개, 염화 이온은 3개, 플로리나 이온은 2개이다. 따라서 껍질 수가 작아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운 플로리나 나트륨이 염화 나트륨보다 이온 결합력이 더 크고 녹는 점이 더 높다. 산화 나트륨과 플로리나 나트륨을 비교하면 이온의 전하량은 나트륨 이온 플러스 1, 산화 이온 마이너스 2, 플로리나 이온 마이너스 1이고 이온의 껍질 수는 모두 2개이다. 따라서 이온 전하량이 더 큰 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는 산화 나트륨이 플로리나 나트륨보다 녹는 점이 더 높다. 플로리나 리튬과 산화 칼슘의 경우 이온의 전하량은 리튬 이온 플러스 1, 플로리나 이온 마이너스 1, 칼슘 이온 플러스 2, 산화 이온 마이너스 2이고 이온의 껍질 수는 리튬 이온 1개, 플로리나 이온 2개, 칼슘 이온 3개, 산화 이온 2개이다. 이온의 전하량만 고려하면 전하량이 더 큰 산화칼슘의 녹는 점이 더 높아야 하고 이온 사이의 거리만 고려하면 껍질 수가 작아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플로리나 리튬의 녹는 점이 더 높아야 한다. 실제 녹는 점은 산화칼슘이 훨씬 높으며 이것을 통해 이온 결합력은 이온 사이의 거리보다 이온의 전하량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을 비교해보자. 이온 결합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각 이온의 전하량과 껍질 수는 다음과 같고 이온의 전하량을 우선해서 보면 전하량이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가장 높은 산화 마그네슘의 녹는 점이 가장 높으며 전하량이 플러스 1, 마이너스 2인 그룹의 두 물질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그룹의 두 물질보다 녹는 점이 높다. 따라서 두 번째로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은 산화 리튬이며 세 번째는 산화 나트륨, 네 번째는 염화 나트륨이고 염화 칼륨은 5개 물질 중 녹는 점이 가장 낮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자, 이번 수업은 공유결합 물질의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주기 원소와 수소가 결합한 화합물들을 살펴보자.
보레인은 중심에 붕소 원자가 위치하고 수소 원자 3개와 결합하기 위해 붕소의 원자과 전자 3개를 모두 1개씩 배치한 후 각 홀 전자에 수소 원자를 결합시키면 보레인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 완성된다. 메테인 역시 중심에 탄소 원자가 위치하고 수소 원자 4개와 결합하기 위해 탄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4개를 모두 1개씩 배치한 후 각 홀 전자에 수소 원자를 결합시키면 메테인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 완성된다. 암모니아의 중심 원자는 질소이고 수소 3개와 결합하기 위해 질소의 원자과 전자 5개 중 3개를 1개씩 배치하고 나머지 2개의 전자를 쌍으로 배치한 후 3개의 홀 전자에 수소 원자를 결합시키면 암모니아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 완성된다. 물 분자의 중심에는 산소 원자가 위치하고 있고 수소 2개와 결합하기 위해 산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6개 중 2개를 각각 1개씩 배치하고 나머지 4개의 전자를 2개씩 쌍으로 묶어 배치한다. 2개의 홀 전자에 수소 원자를 결합시키면 물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 완성된다.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된 각각의 화합물들을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보레인 분자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쌍은 3개, 비공유 전자쌍은 0개이며 메테인 분자에는 공유 4개, 비공유 0개, 암모니아 분자는 공유 3개, 비공유 1개, 물 분자는 공유 2개, 비공유 2개를 가지고 있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이산화탄소와 에타인의 루이스 전자 점식과 구조식을 알아보자. 이산화탄소의 중심 원자는 탄소이고 산소 원자 2개를 결합시키기 위해 탄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4개를 2개씩 양쪽에 배치한다. 이후 산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6개 중 2개를 결합에 참여시키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4개의 전자를 2개씩 쌍으로 표시해주면 이산화탄소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 완성된다. 에타인은 중간에 탄소 원자 2개가 양쪽 끝에 각각 수소 원자가 위치하고 있다. 수소와 탄소 사이에는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3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에타인 분자를 형성한다.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으며 에타인은 수소와 탄소 사이 단일결합, 탄소와 탄소 사이는 3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분자가 가지고 있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은 모두 4개이고 에타인 분자는 공유 전자쌍만 5개가 존재하며 비공유 전자쌍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2주기 원소와 17족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17족 원소들은 수소와 마찬가지로 1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므로 17족 원소를 수소처럼 생각하면 쉽게 루이스 전자 점식을 알아낼 수 있다. 3염화질소는 암모니아와 비슷하고 플로리나 산소는 물 분자와 비슷한 루이스 전자 점식과 구조식을 가진다. 하지만 17족 원소들은 수소와 달리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가 존재하므로 이것까지 표시해 주어야만 화합물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 완성된다. 3염화질소의 공유 전자쌍은 암모니아 분자와 같이 3개지만 비공유 전자쌍은 10개이며 플로리나 산소 역시 공유 전자쌍은 물 분자와 같이 2개지만 비공유 전자쌍은 8개이다. 자, 이번 수업은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그리고 금속결합에 대해 알아보자.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두 원자의 원자핵 사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살펴보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며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리 R0를 결합 길이라고 한다. R0보다 먼 거리에서는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며 R0보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반발력이 우세하게 작용한다. 공유결합 형성 시 물질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반대로 공유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방출한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유결합을 끊어내고 분자를 원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에너지라고 한다. 결합에너지가 클수록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사이의 결합 세기는 커지고 결합 자체는 안정해진다. 예를 들어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는 74피코미터이고 공유 결합 시 방출하는 에너지, 즉 결합 에너지는 436kJ/몰이다.
이것은 수소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두 수소 원자의 핵간 거리는 74 피코미터이고 기체 상태의 수소 분자 1몰에서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내고 기체 상태의 수소 원자 2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436kJ이라는 뜻이다. 다음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자.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독립된 분자로 존재하며 분자들 사이 인력에 의해 형성된 결정을 분자 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물질들은 분자를 형성하지 않고 원자들끼리 연속적으로 공유결합하여 그물처럼 연결된 결정을 만드는데 이것을 공유결정 혹은 원자결정이라고 한다. 분자 결정은 쉽게 부스러지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얼음,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등이 분자 결정의 대표적인 예이다. 공유 결정은 매우 단단하고 녹는 점이 아주 높으므로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등이 대표적인 공유 결정의 예이다.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고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모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흑연은 고체와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금속결합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을 말한다. 자유전자는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해 주므로 금속결합 물질은 전기와 열 전도성이 뛰어나다. 또한 자유전자는 가시광선을 모두 흡수한 후 다시 방출하므로 대부분의 금속 물질은 은백색의 광택을 가진다. 금속은 잡아당기면 실처럼 길게 늘어나는 연성과 누르면 종이처럼 얇게 펴지는 전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금속에 힘을 가해 변형되더라도 자유전자가 이동하여 결합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은 모두 자유전자에 의해 나타난다. 자, 이번 수업은 전기음성도와 극성에 대해 알아보자. 전기음성도는 공유결합 시 원자들이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를 의미하며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를 4.0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인 전기음성도 값을 정하였다. 산소는 3.5, 질소는 3.0이며 비금속 중에는 수소가 2.1로 전기음성도가 가장 작고 모든 금속 원소는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작다. 다음은 결합의 극성에 대해 알아보자. 같은 종류의 두 수소 원자가 결합한 수소 분자의 경우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같으므로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 정중앙에 위치한다. 하지만 수소와 염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염화수소 분자는 공유 전자쌍이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염소 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이때 전자쌍이 가까워진 염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전자쌍이 멀어진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된다. 이렇게 분자 내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극이 나타나는 성질을 극성이라고 하며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극성도 커진다. 이러한 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며 전자쌍이 치우친 원자 쪽으로 머리 부분을 표시한 화살표를 통해 나타낸다.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여 극성이 나타날 수 없는 결합 방식을 무극성 공유결합,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여 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결합 방식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금속 원소인 나트륨과 비금속 원소인 염소 간의 결합과 같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는 염소 원자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완전히 이동하게 되고 전자를 얻은 염소는 음이온, 전자를 잃은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어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공유결합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 공유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무극성 공유결합은 수소, 산소, 질소, 플로린, 염소 분자처럼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는 방식을 말하고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끼리 형성된 결합을 말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극성 공유 결합을 통해 생성된 분자라도 모두 극성 분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물 분자나 암모니아 분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극성 분자이지만 메테인이나 이산화탄소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무극성 분자이다. 한 분자 내에서도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에타인의 경우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탄소와 수소 사이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며 분자 자체는 무극성 분자이다.
자, 이번 수업은 전자쌍 반발 이론과 분자 구조 예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전자쌍 반발 이론은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쌍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므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이론이다. 중심원자 주변의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주어지면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 분자의 결합각과 분자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중심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2개 존재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결합각은 180도이며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다. 중심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3개 존재하는 경우 결합각은 120도,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다. 중심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4개가 존재하는 분자는 109.5도 정사면체 모양이며 공유 전자쌍이 3개, 비공유 전자쌍이 1개 존재하는 경우는 107도 삼각뿔 모양이고 공유 2개, 비공유 2개가 존재하는 경우 결합각은 104.5도,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다. 분자 구조 중 정사면체와 삼각뿔은 입체 구조, 나머지는 평면 구조이다. 다음은 실제 분자들의 구조를 예측해보자. 먼저 2개의 원자로 구성된 수소, 산소, 플로리나 수소와 같은 이원자 분자는 모두 180도 직선형이다. 베릴륨과 수소가 결합한 BH2의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은 다음과 같고 중심원자인 베릴륨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2개 존재하고 비공유 전자쌍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BH2의 결합각은 180도이고 분자 구조는 직선 형태이다. 보레인 분자는 중심원자인 붕소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3개가 존재하므로 결합각은 120도,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형 모양이다. 메테인 분자는 중심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4개이고 비공유 전자쌍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메테인은 결합각이 109.5도인 정사면체 모양의 분자 구조를 가진다. 암모니아 분자는 중심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 3개, 비공유 전자쌍 1개가 존재한다. 공유 전자쌍보다 반발력이 큰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 결합각의 크기는 107도로 작아지고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에 의해 결정된 암모니아 분자의 구조는 삼각뿔 형태이다. 물 분자는 중심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 2개, 비공유 전자쌍도 2개가 존재한다. 2개의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 결합각의 크기는 104.5도로 작아지고 3개의 원자에 의해 결정된 물분자의 구조는 구분형이다. 중심원자 주변에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분자는 다중결합을 단일결합처럼 취급하여 분자 구조를 결정한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중심원자인 탄소는 2개의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4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진다. 하지만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이라고 생각하면 탄소 주변에는 2개의 공유 전자쌍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결정된 이산화탄소의 결합각은 180도이고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 된다. 폼알데하이드의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은 다음과 같고 탄소와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이라고 생각하면 중심원자인 탄소 주변에 3개의 공유 전자쌍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폼알데하이드는 약 120도의 결합각을 가진 평면 삼각형 구조임을 예측할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판단하는 방법과 분자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이원자 분자의 경우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 분자는 무극성,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끼리 극성 공유 결합을 한 분자는 극성이다. 3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다원자 분자는 분자 구조가 대칭을 이루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면 무극성, 분자 구조가 비대칭이어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지 않으면 극성 분자이다. 예를 들어 염화 베릴륨의 분자 구조는 180도 직선형이고 염소가 베릴륨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므로 쌍극자 모멘트는 양쪽의 염소 원자를 향하고 두 쌍극자 모멘트를 합하면 0이 되므로 염화 베릴륨은 무극성 분자이다. 3염화 붕소의 분자 구조는 120도 평면 삼각형이고 염소가 붕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므로 쌍극자 모멘트는 염소 원자를 향하고 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 되므로 3염화 붕소는 무극성 분자이다.
메테인의 분자 구조는 109.5도 정사면체이며 탄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므로 쌍극자 모멘트는 탄소 쪽을 향하고 4개의 쌍극자 모멘트는 서로 상쇄되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므로 메테인은 무극성 분자이다. 이산화탄소의 분자 구조는 180도 직선형이며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므로 쌍극자 모멘트는 산소 쪽을 향하고 2개의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되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므로 이산화탄소는 무극성 분자이다. 암모니아의 분자 구조는 107도 삼각뿔 모양이며 질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므로 쌍극자 모멘트는 질소 쪽을 향한다. 3개의 쌍극자 모멘트는 서로 상쇄되지 않으므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 아니다. 따라서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이다. 마지막으로 물의 분자 구조는 104.5도 구분형이며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므로 쌍극자 모멘트는 산소 쪽을 향한다. 2개의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되지 않으므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 분자는 극성 분자가 된다. 다음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자. 액체 상태의 극성 물질은 전기를 띤 물질에 끌려가고 기체 상태의 극성 물질은 전기장 속에서 일정하게 배열한다. 예를 들어 흐르는 물줄기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가 대전체 쪽으로 끌리면서 물줄기가 휘어지고 염화수소 분자를 전기장 속에 넣으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염소 원자가 전기장의 플러스 극쪽을 향한다.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이며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은 서로 잘 섞이지 않는다. 따라서 극성 물질인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이지만 무극성인 기름과 물은 잘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룬다.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극성 분자로 구성된 물질은 무극성 분자로 구성된 물질에 비해 끓는 점이 높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와 메테인은 분자량이 비슷하지만 극성인 암모니아의 끓는 점이 훨씬 높다.